선물은 최종 거래일 이후에 최종 결제를 통해 계약이 완료됩니다. 옵션의 경우 이와 조금 다르게 권리의 행사 또는 포기를 선택하여 결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에서 최종 거래일 이후에 진행되는 결제 제도에 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 코스피 200 콜옵션 행사가 200포인트의 한 계약을 3포인트에 매수했다. 이걸 최종 거래일까지 계속 갖고 있었고 종가는 201포인트로 결정됐다. 이런, 손해다. 행사 가격이 200포인트에 취득 가격이 3포인트니까 종가가 203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줘야 이익인 것 같은데 뭔지도 잘 모르면서 괜히 했다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들은 풍월은 있어서 권리 행사 신청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HTS에 접속하니 내 콜옵션 매수 미결제 약정이 권리 행사가 되어 50만 원의 권리 행사 이익이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건 뭐지? 난 한 적도 없는데. 권리 행사는 원래 자동으로 되는 건가? 권리 행사 이익이 발생했다는데 이 찜찜한 기분은 뭘까? 이익이 발생했다면 내가 손해본 건 어떻게 되는 거지? 전에 사두었던 옵션 관련 책부터 봐야겠다. 먼저 공부하고 시작할 걸. 난 맨날 후회만 한다. 오늘 만나보신 투자자는 신청하지도 않은 권리 행사가 돼 이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한국거래소는 이익을 얻게 되는 투자자가 실수로 권리 행사 신청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종목에 대한 자동 권리 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앞선 투자자의 콜옵션이 자동으로 권리 행사가 되지 않았다면 최종 손익은 마이너스 150만 원이 되지만 자동 권리 행사 이익으로 인해 50만 원 감소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됩니다. 아직은 어려우시다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슈 인사이드에서 계속됩니다. 네, 옵션의 자동 권리 행사 제도에 관해 간단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 옵션 거래에서 권리 행사와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사실 자동 권리 행사 제도는 현금 결제형 옵션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물 인수도형 옵션의 경우는 권리 행사 신청 및 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앞서 만나보신 투자자도 바로 이 점 때문에 혼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물의 최종 결제 방법과 투자자께서 혼동하셨던 옵션의 권리 행사 결제에 관해 자세히 짚어보고 고객의 위탁 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결제 불이행을 할 경우 증권, 선물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거래 고유의 결제 방법에는 일일 정산, 반대 거래, 최종 결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일일 정산은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과 당일에 체결된 모든 거래를 매일 당일의 정산 가격으로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했고요. 반대 거래는 최종 거래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을 청산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최종 결제는 최종 거래일까지 미결제 약정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우선 최종 결제와 관련된 용어인 미결제 약정, 최종 거래일, 최종 결제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거래 미결제 약정이란 거래 당사자 간 기초 자산과 대금 또는 차금을 장래의 특정한 시점에 주고받기로 현 시점에 약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선물의 경우 옵션과 달리 매도자, 매수자 모두 최종 거래일 도래 시 선물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달러 선물 매수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투자자는 최종 거래일에 미국 달러를 매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매도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투자자는 최종 거래일에 미국 달러를 매도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최종 거래일이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선물 종목이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제일이란 최종 거래일까지 보유했던 미결제 약정이 최종 이행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코스피 200 선물 2012년 12월물의 경우 해당 종목은 최종 거래일인 12월 13일까지 거래되고 최종 거래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미결제 약정에 대한 계약 이행은 최종 결제일인 12월 14일에 이행되게 됩니다. 최종 거래일과 최종 결제일은 상장된 파생상품별로 거래소에서 정해 투자자에게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선물의 일일 정산이 발생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최종 거래일까지 선물 미결제 약정을 계속 보유한다면 최종 거래일 이후에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질까요? 선물 거래는 최종 결제 방식에 따라 코스피 200 선물과 같은 현금 결제형 선물과 미국 달러 선물과 같은 실물 인수도형 결제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최종 결제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결제형 선물의 최종 결제입니다. 현금 결제형 선물은 기초자산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가격이나 지수 등의 수치와 최종 거래일의 해당 기초자산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현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선물의 최종 결제는 이론적으로는 약정 가격과 최종 결제 가격의 차이를 결제해야 하지만 매일의 미결제 약정을 일일 정산 가격으로 재평가하는 선물 일일 정산 제도를 고려해 최종 결제 차금은 최종 거래일에 일일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미결제 약정을 최종 결제 가격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산출됩니다. 즉, 최종 거래일 당일에도 일일 정산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최종 결제 차금이란 일일 정산을 하여 최종 거래일 정산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는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다시 최종 거래일의 최종 결제 가격 평가로 발생하는 차손익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예시를 들어서 현금 결제형 선물의 최종 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을 250포인트에 매수해 선물 미결제 약정을 12월 13일까지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화면과 같이 12월 12일에 일일 정산차금 마이너스 50만 원, 12월 13일에 일일 정산차금 마이너스 50만 원과 최종 결제차금 마이너스 50만 원이 산출되어 총손익 마이너스 15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일일 정산과 최종 결제차금을 합산한 마이너스 150만 원의 금액은 12월 12일 선물 매수 가격인 250포인트와 12월 13일 최종 결제 가격인 247포인트의 차이로부터 산출된 마이너스 150만 원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매수자가 최종 거래일 장 종료 후 계산된 일일 정산 차금 50만 원과 최종 결제 차금 50만 원을 합한 결제 금액인 100만 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면 선물의 최종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처럼 현금 결제형 상품의 경우 최종 결제일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최종 결제 차금이 결제됨으로써 선물의 계약이 최종 이행 완료됩니다. 흔히 파생 상품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즉, 매수자의 손실은 매도자의 이익이 되고 매수자의 이익은 매도자의 손실이 됩니다. 화면은 앞서 보신 매수자와 동일한 코스피 200 선물 종목을 매도한 투자자입니다. 매수자와는 반대로 총손익 플러스 150만 원을 얻게 되죠. 매도자는 최종 거래일 장 종료 후 계산된 일일 정산 차금 50만 원과 최종 결제 차금 50만 원을 합한 결제 금액인 100만 원을 매수자에게서 지급받음으로써 선물의 최종 결제가 완료됩니다. 자, 이번엔 실물 인수도형 선물의 결제 방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물 인수도형 선물은 장내의 특정 시점인 최종 거래일에
특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과 대금을 주고받는 것을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현금 결제형 선물과는 달리 최종 결제 차금을 수수하지 않고 최종 결제 대금과 기초자산을 주고받는 거래인데요. 현금 결제형 선물의 경우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수수하기 때문에 차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하고 실물 인수도형 선물은 기초자산과 기초자산에 상응하는 대금을 수수하기 때문에 대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물 인수도형 선물의 매수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자는 최종 결제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종 결제 대금, 즉 실물 인수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자는 선물의 기초자산인 통화선물의 경우 외화를, 금선물의 경우엔 금괴를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자세한 예시를 들어 실물 인수도형 선물의 최종 결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달러 선물을 1,000원에 매수해 선물 미결제 약정을 최종 거래일인 12월 17일까지 보유한 매수자는 미국 달러 인수대금인 998만 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하고요.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기초자산인 미국 달러를 1만 달러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매수자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거래일인 12월 17일에도 일일 정산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매수자는 일일 정산 차금 1만 원도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 거래일 당일에 일일 정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1,000원의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최종 거래일 이후 매도자에게 998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14일에 일일 정산 차금으로 지급한 1만 원을 합산할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총 999만 원만 지급하게 되므로 매수자가 선물 거래 시 약정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국 달러를 인수한다는 선물 계약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 거래일에도 일일 정산을 해야만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미국 달러를 인도받는 대가로 최종 선물 거래 시 약정한 총 1천만 원을 지급하여 선물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실물 인수도형 선물의 경우 최종 결제일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물의 계약이 최종 이행 완료되며 최종 거래일 당일에도 일일 정산을 실시해 차금을 수수합니다. 옵션의 최종 결제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선물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와 달리 옵션에서는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옵션 매도자에게만 매수자의 권리 행사 신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선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옵션은 매수자의 권리 행사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결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200 옵션, 주식 옵션 및 미국 달러 옵션은 유럽형 옵션으로 최종 거래일에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거래일까지 매수,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여 거래소에 옵션 권리 행사 의사 표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거래소는 권리 행사 신청에 따른 투자자의 불편을 없애고 이익을 얻게 되는 투자자가 실수로 권리 행사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권리 행사 이익이 거래소가 정하는 권리 행사 신고 의제 수치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의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권리 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 행사를 신청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옵션 매수에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결제 상품인 코스피 200 옵션 및 주식 옵션의 경우 자동 권리 행사 제도를 채택하므로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권리 행사 가치가 없는 외가격 옵션은 그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반면에
실물 인수도형 옵션의 경우 고객이 실물 인수도 자체를 원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이익 종목에 대한 권리 행사의 포기 및 손실 종목에 대한 권리 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래소는 증권 선물회사로부터 권리 행사 신고를 받으면 추첨을 통해 권리 배정을 받는 매도자 지정을 합니다. 이때 매도자의 지정 방법은 거래 단위인 1계약으로 세분화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추첨을 하는 소위 무작위 추출법이고요. 이렇게 권리 배정을 받는 매도자가 지정되면 권리 행사에 관련된 수량은 매수자의 매수 미결제 약정 수량에서 감소시킨과 동시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매도자의 매도 미결제 약정 수량에서 감소시킴으로써 옵션은 소멸됩니다. 현금 결제형 옵션의 경우 자동 권리 행사 제도에 의해 권리 행사 신고 수량과 권리 배정 수량이 항상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추첨 지정 방식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실물 인수도형 옵션의 경우 이익 종목에 대해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손실 종목에 대한 권리 행사 신청을 할 경우 권리 행사 신고 수량이 예상되었던 권리 배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첨에 의해 매도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배정을 받는 매도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제 결제가 남게 되는데요. 권리 행사를 신고한 옵션의 매수자는 옵션의 매도자로부터 권리 행사 차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권리 행사 차금이란 옵션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이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권리 배정에 따른 손실 금액을 의미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권리 행사 차금 계산 시 권리 행사 결제 기준 가격과 행사 가격만 고려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미결제 약정을 취득한 가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옵션 매수자는 옵션을 구입할 때 그 대가로 이미 옵션 매수 대금인 프리미엄을 지불했기 때문에 권리 행사 차금에서 옵션 매수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매수자의 실제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권리 행사 차금이 옵션 매수 대금보다 작더라도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 이익 발생 시 이미 지급한 옵션 매수 대금에 상관없이 권리 행사를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최종 손익은 마이너스 150만 원이고요. 권리 행사를 할 경우에는 최종 손익이 권리 행사 이익인 50만 원이 경감되어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감소됩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옵션의 프리미엄에 관계없이 권리 행사 결제 기준 가격과 행사 가격을 고려해 옵션의 자동 권리 행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옵션의 권리 행사 차금은 화면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결제형 상품의 경우 옵션 매수자의 이익 종목만 권리 행사되기 때문에 권리 행사 차금은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익이 되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손실 금액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위탁 증거금 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 불이행을 한다면 증권 선물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고객이 추가 예탁 금액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위탁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 위탁 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 일일정산 차금, 옵션 대금 등의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증권 선물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정리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의 자산 정리는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반대 거래하거나 위탁 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 증권 또는 외화를 매도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객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 보존 조치 권한이 증권 선물회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로 반드시 이행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 고객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날에 반대 거래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증권 선물회사는 언제든지 채권 보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의 자산을 정리해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 선물회사는 고객에게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의무 불이행으로 증권 선물회사가 고객 미결제 약정을 반대 거래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정규거래 시간 중에 지정가 호가 또는 조건부 지정가 호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일 고객의 동의가 있다면 시장가 호가로 반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 선물회사가 반대 거래를 위해서 지정가 호가나 조건부 지정가 호가를 제출하려면 화면과 같은 가격으로 호가를 입력해야 하고, 단일가 거래 시간이나 접속 거래 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가격으로도 호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의 최종 결제와 옵션의 권리 행사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 불이행을 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했던 사항들에 관한 해답은 모두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금 결제형 선물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일일 정산차금과 최종 결제차금을 주고받음으로써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며, 실물 인수도형 선물의 경우 일일 정산차금과 기초자산 또는 대금을 주고받음으로써 최종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옵션의 경우 매수자의 권리 행사 신청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권리 행사 결제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투자자가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결제를 불이행하는 경우 증권 선물회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투자자의 미결제 약정을 반대 거래하거나 위탁증거금 후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에서 사용하는 청산, 결제 제도에 관해 모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증거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